자, 기말고사 역사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범위를 최대한 조금 넓게 잡아서 총정리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각 학교별로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친구들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자기 학교에 해당하는 범위 시작 시간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산업혁명은 사실 지난번에 중간고사 범위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여기가 시험 범위인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범위가 너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2학기 때는. 그래서 조금 최대한 넓은 범위로 우리가 오늘 총정리를 하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 학교에 해당하는 범위부터 챙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은 산업혁명에서 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 1번 자, 일단 자본과 기술이 있었고 2번 명예혁명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3번 식민지를 확보해서 원료 공급지나 상품 판매처가 많았고 4번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많았다. 인클로즈 운동은 뭐였냐면 농촌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작인들을 쫓아내는 현상이 인클로즈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왔고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내용은 당연히 기계가 공장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공장에 생기는 것이고 왜 하필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느냐? 시험에 꼭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전개에서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 다음 산업혁명은 확산되어서 자, 영국이 처음 시작했지만 독일이 좀 더 정부 주도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요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일단 사람들의 생활은 일단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을 했겠죠. 교통수단도 새로워지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새롭게 성립합니다. 자, 변화 1번 풍요로워졌고 2번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새롭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겼고 이제는 산업의 중심이 농업이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 산업으로 가더라. 자, 여기까지는 변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점은 일단 노동 문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장시간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계를 부수자 이런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났다. 자, 그리고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빈부격차 나타났고 그다음 주택 부족이나 범죄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의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이래서 산업혁명의 문제점 뭐라고? 노동 문제 생겨났고 빈부격차, 도시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 바로 뭐냐 하면 사회주의 사상이다. 아까 우리가 문제점에서 자본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라고 했어. 많이 버는 건 저가 가져가고 노동자들한테 조금만 주잖아. 그지?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은 같이 벌어서 같이 분배하자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예술의 발달은 학교별 편차가 큽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배점 높지 않게 한 2점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맞추는 문제들이 과거에는 기출이었어요. 키리 부부의 라듐, 렌트겐 X선, 다윈의 진화론, 멘델의 유전 법칙, 에디슨의 추궁기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가져가는 문제, 그죠? 빵점 방점 문제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혹시 학교 프린트나 학교에서 했다면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도 벤담의 공리주의나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특히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많이들 언급하십니다. 자, 하지만 그 외 나머지의 실증주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사회문화 시간이나 정치경제 시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가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식민지를 지금 하고 있어.
가가지고 훔쳐오고 죽이고 이게 나쁜 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서구 열강들은 나름의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야. 나 이거 지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민지로 하는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국주의를 하는 것은 내가 더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명분을 붙인 거야. 내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덜 발달된 너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제국주의를 앞세우더라. 그리고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뭐다? 그냥 식민지를 만드는 정책이다. 자, 식민지를 만드는 정책이었는데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제일 앞장서서 많이 만들었다. 종단 정책과 삼시 정책의 영국, 그다음 횡단 정책은 프랑스, 독일은 뭐 삼비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들은 뒤에 또 나옵니다. 파쇼다 사건, 플라시 전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제국주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열강이 그러면 아시아를 어떻게 침탈했는지 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옆에 지도가 보일 겁니다. 혹시나 지도를 학교에서 언급한 학교들은 어떤 나라가 어디를 지배했는지도 잘 봐두면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사실 이게 기출이었어. 한 70% 이상 나올 확률이 70% 이상 되는 기출이었는데 좀 이 지도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지 좀 됐어. 그래서 꼭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중요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다면 이 지도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인도부터 미얀마까지 있지. 인도부터 미얀마까지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애들.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영국. 그다음 영국 반대쪽에 보라색 보이죠? 영국 반대쪽에 보라색 프랑스,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끼어져 있는 타이지, 타이. 자, 중간에 끼어져 있는 타이 기억합니다. 타이는 진짜 시험에 참 잘 나왔어요. 유일한 독립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인도차이, 여기 인도네시아 반도. 그 다음 필리핀은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표에서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영국은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 미얀마까지 지배했다. 그 다음 프랑스는 그 맞은편에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했다 하는 거 방금 지도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가 뭐였다고? 타이가 유일한 독립국이라는 거. 그죠? 과거에 걔도 한 2점짜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침탈 가겠습니다. 열강의 아프리카 침탈이. 자, 여기 지금 지도 있을 거야, 지도. 그죠? 자, 지도 보면은 영국이 이렇게 세로로 종단 정책을 하고 프랑스가 횡단 정책을 할 때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자,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서로 식민지 내 거야 하면서 싸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땅 따먹기 했다 생각하면 돼. 자, 영국은 세로로 땅 따먹기 하면서 내 땅 이렇게 내려오고 프랑스는 가로로 다 내 땅이다 하면서 오다가 저것끼리 부딪힌 거야. 그래서 파쇼다란 지역을 차지하려고 머리 쥐어뜯고 싸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만큼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져 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아프리카 와서도 서로 네 땅 내 땅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땅 따먹기가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이 엄청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이 충돌했던 사건에서 파쇼다 사건 반드시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이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갑니다. 알겠죠? 수단에서는 마흐디가 운동을 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메넬리크 2세, 그 다음 타이는 아까 유일한 독립국이다 바도라고 했고 베트남에서는 유신해, 필리핀에서는 호세리살 정도,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동맹 정도, 각각 이렇게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나 단체들 이름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으로 갑니다. 자, 오스만은 또 시험에 또 들어가지 않고 뭐 뛰어넘는 학교들도 좀 애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 우리는 또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자, 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스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어떤 세력이었지? 이슬람 종교.
이슬람 종교 세력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자, 지도 한번 볼까? 자, 지도 봐봐.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덩치가 크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덩치가 큰 나라였어. 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지도에서도 보면, 뭐,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밖에서는 영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또 서구 열강들의 침략이 있고, 안에서는 소소한 민족들이 국가들 다 독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밖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집트라든지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축소되었고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개혁하자. 그래서 오스만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탄지마트와 청년 투르크당이다. 오스만이 시험범위 들어간다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자, 탄지마트. 자, 탄지마트에서 우리가 당연히 개혁하면 뭐하고 연결해라 했지? 입헌이다. 입헌. 그래서 입헌 군주제. 근대화로 간다. 근대화하면 무조건 법이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에서 무슨 혁명을 하든 혁명이란 이름이 붙으면 그건 근대화로 간다는 거야. 근대화는 입헌 군주제다. 자, 그래서 탄지마트도 역시나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놔야 해. 왜냐하면 이제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 바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술탄이라고 하는 왕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의 권력을.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 보수 세력의 반발이라는 것이 이제 왕을 비롯한 세력들이 반발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탄지마트 실패. 자, 청년 투르크당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에 도전한다. 자, 그래서 젊은 장교였던 청년 투르크당이 서로 당을 만들어서 개혁을 한다. 자, 개혁은 당연히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다시 한번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다. 자, 하지만 결국은 실패. 자, 그래 청년 투르크당과 탄지마트 내용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체크 2개는 청년 투르크당과 탄지마트. 자, 그 다음에 아랍민족운동 갑니다. 아랍민족운동은요, 이제 오스만 같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큰 제국 말고도 또 그 옆에 이런 서아시아 반도, 요 지도에 보면 장화 모양 있죠, 그죠? 요 서아시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한 국가들 중에서는 또 어떤 근대화 운동을 했느냐는 거야. 와하브 운동이 있었습니다. 와하브 운동도 과거에는 기출 100%였습니다. 자, 아랍민족 운동들은 이슬람 종교를 공부해서 우리가 이슬람 종교 때문에 시작한 나라니까 종교를 공부하고 종교를 초기화함으로써 좀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 아랍 민족주의는 뭐냐 하면 자신들을 고전, 우리를 공부하면 근대화다. 그게 바로 그래서 아랍의 고전을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랍의 민족운동으로서는 와하브 운동과 아랍의 고전, 민족을 연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아랍에 대한 문화, 아랍 문화 부흥 운동도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지금 서아시아 근대화 운동 지금 잠깐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서아시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개혁을 했어. 탄지마트와 청년 투르크다. 개혁의 방향은 다 입헌군주제다. 그지? 하지만 실패. 아랍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와하브 운동과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있었어. 하지만 그닥 그렇게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자, 이란으로 갈게요. 자, 이란에서는 카자르 왕조가 있었고요. 자, 역시나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담배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입헌혁명들을 하는데 입헌혁명이라는 건 당연히 선생님 뭐라고 했다? 입헌군주제라고 했다. 그죠? 혁명이라고 하면 입헌군주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입헌혁명. 당연히 입헌군주제를 만드는 거다. 하지만 실패. 그래서 누구한테 분할당한다? 영국, 러시아한테 분할당한다. 자,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자, 이집트는 아까 오스만에서부터 독립을 했지. 자, 오스만에서부터 독립을 했어. 그래서 좀 잘 살아보려고 무하마드 알리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다. 수에즈 운하 알아둡니다. 자, 수에즈 운하 건설하는데 영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와서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빌려와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의 뭐가 되었다? 보호국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갑니다. 자, 인도에서는요, 자,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다툼을 했었어. 그 다툼이 플라시 전투야.
자, 누가 이겼겠노? 당연히 영국이 이겼다. 그죠? 영국이 이기는 바람에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영국의 회사가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플라시 전투 봐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포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이들이 이제 영국과의 어떤 문화적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이 항쟁을 일으키는데 알아둡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세포이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항쟁을 벌이는데 자, 실패합니다. 자, 실패해서 영국 여왕이 이제 직접 인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인도 제국이었던 무굴 황제는 폐위당하고 영국 여왕이 직접 다스리는 인도 제국이 수립된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지, 그치? 그냥 회사만 세워놓고 세금을 받아가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거 안 되겠다. 영국 여왕이 직접 다스릴게 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지. 자, 하지만 이제 세포이 항쟁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영국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진짜 여왕이 와서 다스리진 않았겠지. 그 당시에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다스릴 순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인도인들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 친일파처럼 인도인으로 하여금 인도인을 다스리게 하려고 친영단체인 인도국민회의를 처음에 만들었어. 영국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로 똑똑한 애들로 뽑아가지고 걔네를 써먹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만든 게 인도국민회의였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영 민족운동에 앞장서더라. 그래서 인도인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돌변하더라. 그래서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는데 벵골 분할령 내용은 뭐냐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벵골 지역을 힌두교 믿는 사람,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 요렇게 해서 분할해서 다스리겠다라고 주장한 게 벵골 지역 분할령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을 인도 국민회의에서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나왔다. 자, 4대 강령, 영국 상품 배척, 스와라지, 스와데시, 국민교육 실시 요 4대 강령을 국민들에게 잘 지킬 것을 주도하고 지시함으로써 이런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까지 선생님이 핵심 정리하면서 우리 약소한 국가들의 근대화 운동치고 뭐 성공한 거 없어. 다 실패였지. 하지만 인도의 이런 4대 강령으로 인한 어떤 근대화 운동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의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인도에서 포인트 단어만 정리하면 어떤 거다? 플라시 전투, 세포이 항쟁, 인도 국민회의, 벵골 분할령, 4대 강령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익 있게 외워두시면 틀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로 갑니다. 아, 얘 너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지금 동아시아에 나오는 이거 중국 부분. 중국에 있는 아편전쟁, 그 다음 근대화 운동의 태평천국, 양무, 의화단, 신해혁명 이런 애들에선 기본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문제밭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낼 게 많은 곳이야. 서술형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자, 중국에 이제 문 열어 하고 한 사람이 영국이다 또. 그지? 영국 이제 바빴다, 그자? 식민지만 활발하게 만들고 다니지, 인마들이, 그지? 자, 영국이 처음에 청나라한테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림도 중요하니까. 영국하고 청나라가 처음에 무역을 시작했을 때 영국이 많은 적자를 봤어. 적자라는 건 손해를 봤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에 아편을 팔았지. 그지? 아편을 파니까 정상적인 무역으로는 영국이 손해를 보는데 뒤로 아편을 팔아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어. 그게 삼각무역이야. 편무역은 영국과 청나라 2명이 하는 거고 삼각무역은 인도를 끼어들어서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영국의 꼼수 때문에 청나라엔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났어. 자, 그래서 벌어진 게 무슨 전쟁? 1차 아편전쟁. 자, 무슨 조약 맺었다? 난징조약. 난징조약 내용까지 알아두자. 오개항구 개항하고 공행 폐지하고 홍콩을 할양했다. 공행이란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 무역을 독점하는 아저씨다. 그치? 그래서 무역을 독점하는 관리를 없앰으로써 무역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2차 아편전쟁에서는 에로우 사건 때문에 일어나고 에로우 사건 결과 우리가 텐징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고 내용으로는 외국 공사관이 베이징에 있게 되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 2차 아편전쟁으로 텐징과 베이징 각 조약의 내용들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중국의 근대화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첫 번째 문제 쉽게 낼 때는 순서를 많이 물어본다. 태평천국, 양무운동, 변법자강, 의화단, 신해혁명. 그지? 자, 태양변의 신. 태양변의 신이다. 태양변의 신. 자, 태평천국으로 가보자.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자, 중국은,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토지도 균등 분배해주고, 남녀 평등하고 악습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지? 관리들이 싫어하지. 왜? 내 토지를 관리들이 귀족이잖아. 귀족들이 내 토지 균등해서 나눠주기 싫다. 그지? 농민들은 없으니까 받고 싶은 거지만 귀족들은 지껏 나눠주기 싫거든. 그러니 무슨 헛소리고 하면서 관리들과 외국 군대가 합작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평정한다. 자, 그때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했던 관리들이 외국 군대에 아주 좀 품질이 좋은 무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 무기를 수입하자라고 하는 게 양무운동이야. 다 연결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양무운동은 서양에 무기를 들여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무기만 들여온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 그지? 이홍장 중국번이 관리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보고 무기를 들여오려고 한 게 양무운동이다. 자, 하지만 그닥 한계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무기만 들여오려고 했지. 그래서 실패했네. 그럼 우리도 제도도 바꾸자. 그래서 안에 법자 들어가지. 법자 들어간 뭐야? 입헌군주제. 그지? 자, 누가 주도했는지 가보자. 자, 캉유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주도를 했고, 일본에서 입헌군주제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보자. 자, 선생님 늘 말했다. 입헌군주제 하자 하면 왕들이 반대한대 했지. 그지? 그래서 왕의 엄마를 비롯한 보수 세력이 반대. 자,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서양 세력부터 먼저, 우리나라에서 서양 세력부터 몰아내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의화단. 청을 도와 서양을 멸하자. 우리는 외국이 너무 싫어 하면서 외국을 몰아내자라고 주장한 게 의화단. 하지만 당연히 실패. 오히려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신해혁명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지? 신해혁명은 따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놈이다. 자, 신해혁명은 왜? 성공한 혁명이기 때문이지. 자, 순원이란 아저씨가 주도했고 삼민주의를 주장했어. 삼민주의를 따로 물어보는 문제도 과거에는 많이 나왔다. 뭐 있었냐 하면 민족, 민권, 민생. 요거 삼민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해혁명의 과정도 시험에 많이 물어본다. 처음에 청나라 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겠다라고 하자 그걸 반대하는 난이 일어났고 그게 우창에서 군대로 무장 봉기가 되었고 독립선언까지 연결된다. 자, 이것이 성공해서 신해혁명은 성공하게 되었고 순원이 임시 총통이 되었다가 자, 그리고 중화민국 수립을 선언했어.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총통이 된 거는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되었다는 것까지 봐두도록 합니다. 자, 신해혁명이 유일하게 성공. 그래서 중국은 중화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다라는 거. 자, 태평천국 양무, 변법, 의화단, 신해혁명. 신해혁명이 성공해서 중국은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자,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2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인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하나만 알아두면 돼. 자, 일본에 들어온 건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이랑 수호통상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처음 맺으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 자, 하지만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기존의 정부였던 막부 정권이 문을 닫아. 그러면서 들어선 게 메이지 정부인데 메이지 정부에서 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야. 그런데 근대화 개혁은 선생님이 입헌군주제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황 중심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천황이 주도하여서 자, 지금 현재 보면 의회를 개설하고 천황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약간 조금 방향이 틀리긴 하지만 천황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도 만들고 의회에서 법률도 만들어서 어떤 법률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입헌군주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서양식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다? 메이지 유신은 뭐다? 입헌군주제이고 그 다음에 천황이 중심이 된 입헌군주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말고는 나올 거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뛰어넘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중3 때 가면 역사에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교에서 뛰어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 지금 유럽의 열강들은 제국주의에 지금 미쳐있지. 그지? 서로 땅 따먹기 하는데 완전 혈안이 되어져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친한 나라가 있고 싫은 나라가 있을 거야. 자꾸 부딪히는 나라가 있었을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럽에서도 삼국 동맹이라고 해서 독오이가 한 팀. 유치하긴 하지만 디귿으로 시작하고 동맹도 디귿으로 시작한다. 그제? 그래서 연결해서 봐. 삼국동맹은 도고이. 삼국협상은 영푸러. 그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끼리끼리 친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민족끼리도 친하다. 같은 슬라브주의, 같은 게르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서로 친하게 지냈다. 자, 지금 그래서 유럽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식민지를 막 서로 개척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자, 서로서로 친한 애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조금 무리 지어 있는 상태고, 민족끼리도 서로서로 조금 예민하게 좀 구는 그런 시기다. 자, 그런 시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이제 시작이다. 자, 발칸반도라는 곳이 있었어. 발칸반도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 세르비아라고 하는 곳에 게르만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갔다가 총살을 당해. 자, 그런데 러시아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 너네 공격한다 하고 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쯤이었는데 세르비아가 슬라브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 같은 슬라브족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에 참전해. 그러니까 또 오스트리아 친구가 누가 있었어? 도고이지, 도고이. 독일이 갑자기 나 게르만주의니까 게르만인 오스트리아 도와줄 거야 하면서 서로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덩치가 커진 거야. 자, 그러면 글로 가보자. 자, 지금 사라예보 사건이 발달이다.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 반드시 알아둡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이 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라는 민족적 기분, 이제 그런 전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 자, 처음에 독일이 우세했다. 독일이 우세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자, 그렇지만 독일이 결정적 실수를 한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 알아야 되겠지. 영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영국과 독일 사이에 있는 바다에다가 잠수함을 심어놓고 배를 다 침몰시켰는데, 그때 미국의 상선이 지나가다가, 상선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배, 미국의 물건 파는 배가 지나가다가 그걸 침몰시켜버려, 독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합군 쪽으로 참전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하게 된다. 자, 1차 세계대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총력전이다. 당연히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참호전이라는 건 뭐냐면, 구덩이 같은 거 파가지고 장기간 대치하고 있다가 팡팡 쏘고 이랬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모였냐 하면, 자, 파리에서 모였어. 아까 누가 졌다 했어? 독일이 졌다 했지. 그지?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는데, 그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뭐다? 독일 네가 배상금 다 지불하고 네 식민지 다 토해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식민지 다 토해라고 했던 것이 베르사유 체제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모여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거야.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뭐다? 독일이 모든 배상금을 책임진다.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봐둘 만한 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야기를 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3.1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많은 라틴 아메리카나 약소한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희망을 줬던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름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리고 국제연맹 만듭니다. 국제연맹은 뭐냐면, 우리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하면서, 자, 국제적인 기구를 만드는데, 그 당시 이 패전국인 독일만 식민지를 토해냈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냥 전에는 전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말만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연맹인 거야.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불참하고 군사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당 유명무실했다 정도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세계대전 정리. 자, 1차 세계대전 빠르게 정리하면 왜 일어났어? 제국주의 때문에 일어났고, 사라예보 사건이 발단이 되었고, 독일이 우세했지만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졌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정리하는 게 파리 강화 회의였고 거기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이 모든 걸 다 배상하기로 한다. 국제연맹 만들었지만 별로 힘은 없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러시아 혁명으로 갑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가 아까 세르비아에서 사라예보 사건에서 러시아가 처음에 세르비아를 돕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커졌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데 중간에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빠져나가. 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나라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왜 혁명이 일어났냐 하면 절대왕정 시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절대왕정부터 보면 러시아나 동유럽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항상 있어 왔어. 유럽을 항상 뒤쫓아가는 입장이었단 말이지. 유럽에서 지금 근대화가 일어날 때 러시아의 표투르 대제와 같은 절대왕정, 농노 해방령을 그 당시에 그때야서야 농노를 해방해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세기가 뒤처진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러시아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전제 정치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계층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시민의식은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시민의식은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노동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워지자 우리 좀 밥 좀 먹고 살자, 우리 밥 좀 먹게 해주세요 하고 평화 시위를 하는데 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 그러자 화가 난 시민들이 이제 아예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하자라고 개혁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지. 그치? 하지만 오히려 성과 없이 전제 정치만 강화되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일어난 게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배고픈 노동자들이 밥 좀 먹고 살자고 시위를 했지만 국가에서 그걸 참혹하게 죽여버렸고 그게 피해 일요일 사건. 그리고 나서도 개혁을 하자 했는데 개혁 안 했어. 그래서 일어난 게 3월 혁명, 11월 혁명이다. 자, 3월 혁명 보자. 자,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경제적 상황이 또 악화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소비에트가 결성되고 이제 전제군주는 없다. 그게 3월 혁명. 전제군주는 없다. 소비에트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11월 혁명 때 볼세비키라고 하는 사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볼세비키 당이 소비에트 정부를 만든다. 자, 그러면 레닌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레닌의 활동 보면 역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한다. 토지와 산업을 다 국가의 것으로 만든다. 그지? 그리고 경제를 극복해야 되겠지. 신경제정책 NEP 추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새롭게 발돋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 러시아 혁명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3월 혁명, 11월 혁명의 내용, 그 다음에 레닌과 스탈린의 내용 정도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된다. 러시아 혁명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비중도는 떨어지지만 한번 후루룩 보고 가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민족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자. 아까 한국은 3.1운동, 아까 윌슨의 민자의 영향을 받았다 했다. 그 다음 중국에서 5.4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면, 자, 중국에서 지금 현재 신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져 있잖아. 자, 그래서 보면 순원이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역시 공산당이 있기는 했대. 하지만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했었고, 하지만 결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장제스에 의해서 중국이 국민당과 지금 공화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통일되게 되었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공산당의 어떤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가보자. 인도에서는 간디 알아둡시다. 비폭력 불복종. 자,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 자, 그 다음에 필리핀에 호세 리살 있었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무스타파 케말. 자, 요 정도는 이름을 알아두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이름 간디나 호치민, 수카르노 이런 사람, 무스타파 케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대공황 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봅시다. 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게 무기를 팔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신흥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제 잘 사나 보다 하고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그런데 그런 생산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 거야. 부도가 뭐냐, 망하게 되는 거야. 왜 망하지? 쉽지, 그지?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안 팔려. 재고가 쌓여. 그러니까 그 공장 문을 닫아. 그 공장에서 실업자가 생겨. 그럼 실업자가 생기니까 또 소세지도 못 사고 장을 볼 수 없어. 그럼 또 관련된 업종이 또 문을 닫아.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공장들이 멈추는 거야. 그럼 멈추는 걸 대공황이라고 해.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 하면 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공장이 문을 닫은 게 문제점이네. 그러면 공장에 물건을 사주면 되겠네.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급을 주자. 돈이 있으면 사잖아. 그치?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줄래?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자, 국가가. 그래서 테네시 강을 판다든지 또는 댐을 만든다든지 여기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긴다든지 자, 그런 공공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지. 자, 그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살 거고 물건을 사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또다시 취업이 생길 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다시 사람들은 다시 생활이 안정화되겠지. 그래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한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경제,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서로 뭉쳐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극복책을 내어놓는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국가가 있냐 하면 자, 이탈리아, 독일, 일본처럼 남의 걸 빼앗아서 내가 살자. 그게 전체주의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하자.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국가들이 등장한다. 독일은 히틀러,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그 다음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거를 빼앗아 와가지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그걸 전체주의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자, 2차 세계대전 순서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보고 가자.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하고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야. 자, 그걸 어기고 일단 독일은 폴란드를 먼저 침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한테 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는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지. 하지만 그거 신경 쓸 독일이 아니겠지. 자, 독일이 유럽의 전부를 대부분 장악한다. 하지만 영국이 끝까지 저항을 하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자, 그리고 일본이 간도 크게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한다. 자,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참전. 자, 그래서 결국 미국, 연합국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승리, 이탈리아 항복하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성공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 항복. 자, 독일 항복. 지금 보면 순서대로 보자. 독일이 폴란드 침공. 그 다음에 소련 침공. 그 다음 일본이 하와이와 진주만을 침공하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독일이 항복 그리고 일본 항복.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순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회담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정리해 주다 보니까 회담 내용들이 따로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연관되어져 있는 회담들은 이름 정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카이로나 포츠담 회담.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조금 한 두 줄 정도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꼭 그거 유의 깊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원. 중요한 건 이미 다 끝났다. 중요한 거 끝났고 이제 마음 편하게 마지막 단원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나라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있었느냐라는 거지. 동유럽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산화의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 그 나머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민주주의로 변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리고 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보자. 공화정으로 많이 간다. 독일도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도 공화국, 그 다음에 패전국이었던 여러 동유럽 국가들도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바람이 불어가더라.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선거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성이나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뭐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성과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선거는 보면 여성의 참정권이나 노동자들의 참정권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조금 사회적 지위들이 확산되고 참여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알아두자. 그 다음 노동자들의 어떤 국제기구인 ILO도 생기기도 했고 각국 나라별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법률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권의 침해 현장,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홀로코스터라고 해서 독일이 나치를 통해서 유태인을 우리가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었고 난징 대학살이나 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같은 것들이 국제적인 사건 중에서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으로 갈 건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국제연합은 어떻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 하면 국제연맹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와. 국제연맹하고 국제연합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제연맹은 1차가 끝나고 나서 한 거고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었어. 그래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고 우리 무조건 평화롭게 살자. 절대 전쟁하지 말자. 부전조약. 절대 전쟁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모두 다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연맹은 아까 강대국이 불참했었잖아. 하지만 국제연합은 다르다. 국제연합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있는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짜 40분 동안을 쉬지 않고 시험 범위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각 학교마다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세세한 각각 개별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모두 열공하시고 시험 잘 치세요.